자, 오늘의 크립토 소식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잠깐 움직이는데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요동이 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이 지금 근 6개월간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대다수 평균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80%입니다. 마이너스 80%. 예전에 2021년이랑 2017년과 같은 불장은 앞으로 한국에서는 없겠죠. 지금 동남아시아 그쪽에서 이제 가상자산, 암호화폐 수익 면제, 과세 같은 것들 면제가 되고 있고, 베트남이며 태국이랑 이런 나라들이 좀 이제 전면적으로 좀 개방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좀 동남아시아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 좀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게 한국에서의 이제 크립토 열풍은 엄청나게 좀 고평가가 된 것 같은데, 그나마 비트코인 정도만 좀 포트폴리오에 넣어놨으면 다행인데, 알트코인들이 예전에 그런 좀 도파민이 좀 돋을 만한 그런 불장들이 워낙 각인이 좀 이제 깊게 좀 돼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그런 불장들이 오지 않을까를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앞으로는 알트코인 대규모 상장 폐지가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유입되는 자금보다도 유출되는 자금들이, 특히나 알트코인들이 이제 고점 상장돼서 떨어지는 자금이 더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민코인 테마 카테고리는 그전에 상승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정이 왔음에도 좀 이제 많이 좀 방어를 그나마 좀 했죠. 그리고 이제 메이저 알트들도 한 두세 개 정도는 좀 이제 살아남아 가지고 지금 좀 버티는 모습인데, 특히나 뭐 이제 수위 같은 대다수가 좀 처참합니다. 사실 지금 가격 차트로만 봤을 때는 바닥인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바닥으로 보이는 게 한둘이 아닌데, 이 바닥에서 더 큰 바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크립토 빙하기가 예전에 2017년 말에 시작되었다가 언제 끝났냐면 한 2019년까지 갔죠. 2년 정도. 근데 그때는 코인 시장에 참여자가 100만 명밖에 안 됐는데 2년 정도 갔는데, 지금은 코인 시장에 참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고 많아졌죠. 그러면 예전보다 기존에 물려있는 홀더들이 많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한번 리셋이 되려면 최소한 3, 4년은 걸리지 않을까. 지금으로부터 3, 4년이면 한 2028년, 9년쯤인데 그때쯤이면 뭔가 좀 준비가 될지. 다만 이제 그 사이에서도 먹을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비교적 반짝 떠올랐다가 금방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테마가 밈코인, 당연히 밈코인이고, NFT도, 그리고 게이밍도 실질적으로 이제 실용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죠. 게이밍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주에 단기적인 움직임은 사실 ZKJ 이거 이제 헤데라 네트워크 폭락을 했잖아요. 한순간에 이제 시가총액이 1조짜리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요런 애들이 이제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이런 케이스의 코인이 하나가 더 나오면은, 특히나 메이저급,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한 1조라든지 한 5천억짜리가 한 500억까지 빠지는 그런 이제 대폭락이 한 번 더 나오면은, 오히려 약간 바닥에서 좀 기었던 애들이 단기적으로 알트코인 좀 반등 사이클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알트코인 반등 사이클이라고 해서 메이저 코인들은,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단에서 얘기하는 그 테마를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월드 리버티 그 WLFI가 만약에 앞으로 출시되고 상장된다면 디파이 계열이 조금 유력해 보일 수 있죠. 디파이 쪽. 그게 아니면은 뭐 게이밍이나 아니면 뭐 베이스 아니면 BNB 기반의 민코인들.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은 이번 주나 4월 달이 끝나기 전에 약간 좀 적은 시가총액을 로우 캡이라고 하거든요. 시가총액 1000억짜리 미만들. 그쪽에서 뭔가 좀 이제 펌프에 대한 유동성이 좀 들어오려면 재물이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2의 ZKJ 같은 애가 하나가 또 나와야 됩니다. 논란이 될 만한.
예를 들어 이제 지난번에 만트라 OM처럼 시총 한 10조짜리는 아니겠지만 한 시가총액 한 5천억짜리, 6천억, 7천억짜리가 한순간에 300억까지 빠지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걔가 그렇게 빠지고 났더니 FDV 이제 총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총이 500억까지 빠졌는데 나중에 다 풀렸을 때 한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유통량이 한 20%에서 30% 정도만 되는 애. 그런 애가 또 이제 하나가 큰 폭락이 나오면 오히려 시장에 쇼 포지션을 원하는 알트코인 플레이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쇼 청산빔들이 나오면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좀 수혜를 볼 수도 있는. 특히나 근데 그 알트코인이라고 한다면 로우 캡들이 좀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패턴이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많이 하락을 하면은 바닥에서 좀 반등하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 특히나 이제 코인베이스의 영향을 앞으로 많이 받을 겁니다. 미국의 약간 그 크립토 사용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좀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면서 이런 움직임은 사실 이제 좀 뭔가 좀 명분이 필요하기는 해요. 어떤 명분이냐면 예전에 게임스탑에서 이제 밈 주식 열풍이라든지 이런 뭔가 좀 암호화폐 쪽에서도 펀더멘탈 좀 이제 흔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밈코인 쪽에서 그런 것들이 또 한번 재현이 되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 정부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CEO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폴리마켓에 게임이 뜰 정도로 사임을 할 것이다. 대표가 바뀔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논란이 좀 있는데 일단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스톡 옵션으로 받을 게 정말 좀 천문학적으로 많거든요. 스톡 옵션으로. 그런 물량들도 그렇고 약간 일론 머스크의 원래의 또 이제 부업이라고 해야 되나? 도지의 아빠잖아요. 민코인 플레이의 하나의 좀 이제 열풍을 또 한번 만들어 줄지.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던 민코인들이 그렇게 좀 엄청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이게 약간의 어느 순간에는 임팩트 있게 폭발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젠가 신호가 딱 터졌을 때 크립토 이제 민코인 플레이어들이 그때는 이제 눈치 빠르게 빨리들 들어와야겠죠.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예전에 일론 머스크 2021년에 도지코인이 시가총액이 한 1조에서 100조까지 갔잖아요. 거의 한 10원에서 1000원 가까이. 뭐 원래 바이낸스 상장했을 때 한 1원 정도 했는데 1원에서 1000원이면 거의 1000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한 1000억짜리가 100조 간다는 거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재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특정 시점에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상관없이 분명한 건 이제 그 시점을 인내의 시간이 좀 있을지라도 그 시점을 잘 편식을 한다면 엄청난 기회비용과 보상들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게 뭐 오늘 올지 내일 올지 그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언젠간 옵니다. 그 다른 메인 알트코인들은 제가 볼 땐 멀었어요. 최소한 3-4년은 2-3년은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밈코인 쪽은 좀 다르게 바라봅니다. 어느 순간에 시가총액이 막 갑자기 1000억짜리가 1조가 되고 10조가 되는 거의 한 100배죠. 100배. 그리고 어떤 애는 100억짜리가 1조가 되고 2조가 되는 200배죠.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죠. 실제로 제가 페페코인 다음으로 적중률이 가장 컸던 게 몽크. 몽크가 시가총액 한 150억일 때 또 FTX 알라메다 리서치와 같이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2023년 11월에서 12월이었죠. 그때 당시 먼저 치고 나가면서 올라가면서 한 100배에서 150배 정도 바이낸스에서 코인베이스 상장까지 이뤘던 좀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매일같이 나타나진 않고 한 1-2년에 한번 사이클이 돌거든요. 지금 이제 시간이 2023년 12월이니까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그런 게 한 7-8월 9월 달쯤에나 나올까요? 뭔가 좀 조짐들은 좀 있어 보일 것 같은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상관없이. 그거는 좀 이제 거시적인 민코인에 대한 관점이고, 단기적인 관점은 단기적으로 뭔가 좀 순환되고서 뭔가 좀 혈이 좀 뚫리려면 일단 뭐 국제 정세 때문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꺾이는 거는 저도 예상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반응하나 저는 위험 자산 쪽은 떨어질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중동 상황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단기적인 뭔가의 좀 로우 캡 1,000억짜리 미만의 알트코인들에 대한 유동성을 좀 기대를 해보려면 재물이 하나가 필요하다. 특히나 시가총액이 한 6,000억짜리, 7,000억짜리, 1조 이런 애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폴리에데라 네트워크처럼 ZKJ 같은 이런 90% 이상의 폭락이 하나가 더 나오면은 오히려 다른 알트코인들은 조금 더 호재일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제 6월 말까지 좀 이제 기간이 조금은 좀 그쪽에서 유동성이 좀 돌지 않을까. 6월 말까지. 근데 이제 요즘에는 유동성이 딱 들어오고 빠지는 것까지도 시간대가 굉장히 길게 안 가더라고요. 한 일주일이면 끝나더라고요. 일주일 끝나고 한 2달 뒤에, 두 달에 한 번씩 들어오고. 그런 타이밍이 좀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좀 넓게 바라보기보다는 ETF가 만약에 승인되면은 괜찮죠. ETF 승인되면. ETF 승인까지가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10월에서 11월쯤에 되니까 좀 그것도 좀 시간 인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돼서 좀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그거를 개인 거래소에서 보관 중이면 어떻게 해외에다가 둬야 되냐.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뭐 개개인들의 선택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비트코인 가격 상관없이 그걸 모아 가신다라는 관점이면은 콜드 월렛 있죠. 콜드 월렛. 한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한 개 이상을 보관할 정도면 2, 30만 원짜리 그 콜드 월렛을 아끼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쓰임새가 사실 개인 거래소, 아니 그 중앙화 거래소에다가 혹여나 보관했는데 그거를 이제 출금이 안 되거나 이동이 안 되거나 그런 상황들 대비해 가지고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는 건데, 지금 국제 정세상 그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괜찮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가끔씩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스냅샷을 찍거나 에어드랍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전 세계적으로 한번 인터넷이 다 같이 끊어지는 날이 왔을 때 비트코인의 블록은 밀릴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2.0이 출시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비트코인 2.0 하드 포크가 되는 거는 예전에 비트코인 캐시처럼 일단 채굴 세력들이 좀 이제 단합해가지고 해시 파워를 밀어주는 곳에서 이제 승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 비트코인 2.0을 그대로 다시 받으려면 아마 이제 개인 콜드 월렛에서 있어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거래소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전 세계적으로 블랙아웃과 같은 정전이나 인터넷이 통신망이 마비되는 상황이 왔을 때 과연 거래소에서 그런 것들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을까? 그건 천재지변 같은 일이기 때문에 보장을 못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대비해서 콜드 월렛을 담아두시면 좋겠죠. 콜드 월렛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좀 약간 인터넷 없이도 이제 비트코인 저장해두는 그냥 지갑 같은 겁니다. 지갑 같은 건데 그나마 좀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두나 국내 거래소에서 두나 뭐 똑같긴 한데, 그나마 좀 이제 해외 거래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혹여나 뭐 이제 불미스러운 이제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있더라도 타겟팅은 좀 나중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메이저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크립토 오늘 주저리 일단은 두 가지 조건이 좀 맞아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제2의 ZKJ 같은 또 한 번의 폭락이 만들어지는 알트코인들이 있으면 오히려 호재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사이클에 대한 그런 기회는 밈코인 쪽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시기는 너무 좀 빠른 것 같고 어느 순간에 올 것이다.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가 10조가 되거나 100억짜리가 2조가 되는 그런 이제 전설적인
상승폭을 기록할 만한 애들도 언젠가는 올 것이다. 아마 힌트들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꼭 정답은 아니니까 기회는 있을 겁니다. 기회는 있을 건데 너무 좀 심하긴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을 딱 이제 판단을 해보면 이렇게 많은 홀더들이 그 윗상단의 가격들에 깔려 있는 홀더들을 모두 다 구출을 해주는 메시아 같은 자비로운 마켓 메이커들이 없어요, 지금. 그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없고 오히려 그럴 바에 괜찮을 만한 코인들 신규로 출시가 돼? 그러면은 뭐 이제 VC의 벤처 캐피탈 역할로 해서 투자를 해서 초기에 뭐 이제 시장 좀 괜찮을 때 마켓 메이킹 이제 유동성 공급돼 가지고 이제 초기에 펌프 덤프가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있는데 기존의 홀더들이 많아진 상태에서 그걸 다 이제 감수하고까지 올려주는 경우는 거의 좀 드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이제 ETF 사이클밖에 알트코인들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ETF 사이클이 와야지 알트코인은 좀 이제 건강하게 갈 것이다. 근데 최상단에 있는 이제 시총들을 분류를 해보면 앞으로 먹을 거리가 크립토라고 한다면은 시총이 그렇게 막 엄청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자본 세력들 큰형님들은 그렇게 급할 게 없죠.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떨어지더라도 신규로 들어가는 입장이면은 뭐 바닥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살 수가 있는 시대가 오니까 접근하기 쉬운 시대가 물론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도 뭐 바로 살 수도 있겠지만 접근성이 더 쉬운 그리고 이제 장기간에 뭐 미국채처럼 안정적이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서 가격까지 올라가는 그런 최고의 상황이 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게 크립토죠. 특히나 솔라나랑 이더리움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한 2028년에 9년에 그때부터 뭐 출발할 수도 있는데 요 두 개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스테이킹 이자를. 근데 스테이킹 이자를 받는데 만약에 가격이 앞으로 계속해서 2030년, 2035년, 2040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면 이자까지 받으면서 가격까지 올라간다? 이건 미국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죠. 그 중간 사이에 아마도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풀렸잖아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들로 좀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준비들이 다 끝나면은 그때는 이제 ETF나 이런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이제 전환들이 끝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크립토로 다시 한번 좀 펌핑이 되는 그런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국제 정세 때문에 고래싸움 새우들 등 터지는 상황이 다가올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굉장히 좀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러다가도 또 갑자기 또 이제 유동성 들어오는 것도 한순간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시작을 해줄지 한 100%짜리 이상짜리가 상승하는 게 나오면은 유동성 시그널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반대로 한 진짜 준 메이저급 한 6, 7천억짜리가 한 200억, 300억까지 폭락하는 게 또 나오면은 그것도 좀 시그널 같기도 하고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6, 7천억 어떤 게 폭락을 할까? 뭔가 좀 감이 좀 잡히는 게 있긴 한데 그게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코인베이스에서도 유의나 이런 것들이 되기도 했더라고요. 경고 표시나 상장 폐지였나? 코인베이스 인터넷 상장 폐지였나?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